우리는 마음의 감기가 왜 찾아오는지 그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나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게 상실감을 겪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위에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아주 강력한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시나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60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힘든 시기에 꺼내 쓸 수 있는 마음의 비상약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울증은 멈춰버린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멈춰선 몸과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것에 있습니다. 1. 햇볕과 함께 걷는 행동의 힘. 우울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이죠. 몸이 무거워지면서 마음까지 더 가라앉게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무엇이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첫 번째 비상약, 무조건 밖으로 나가세요.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면서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10분만 돌아도 좋습니다. 햇볕에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햇볕을 맞으세요. 걷는 동안에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대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두 번째 비상약, 10분 규칙.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너무 힘들 때가 있나요? 저는 이럴 때 10분 규칙을 활용합니다. 딱 10분만 해보자. 10분 뒤에도 하기 싫으면 멈춰도 괜찮아. 라고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설거지든 책을 읽는 것이든 아니면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든 10분을 시작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관성에 의해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분 뒤에는 아마 멈추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존감을 되찾는 규칙과 성취의 힘. 우울증은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식사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해지죠. 이 불규칙을 바로잡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상약, 일상의 앵커 닷을 내리세요. 규칙적인 루틴은 우리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닻을 내려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주말이라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세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야 신체적인 에너지를 얻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약, 오늘의 작은 승리 찾기. 우울할 때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아주 사소하고 쉬운 오늘의 미션을 하나만 정해서 반드시 완수하세요. 오늘은 밀린 우편물을 정리한다. 오늘은 서랍장 하나만 깨끗이 치운다. 오늘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준다. 이 사소한 목표를 완수한 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해냈구나. 역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쌓여 우리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됩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관대한데 유독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젠 쓸모가 없는데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나 자신에게 최고의 격려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충고.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선언하기. 우리는 늘 내가 성공하면, 내가 착하면이라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름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의 주름과 굽어진 어깨, 시큰거리는 무릎까지도 모두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거울 속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실천은 바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내 모습이 늙고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존경해. 고생 많았어. 나는 지금의 너를 가장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 따뜻한 말은 나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2. 두 번째 조언. 나를 위한 죄책감 없는 시간 만들기.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한 소비나 나를 위한 휴식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VIP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의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몸은 앞으로 남은 30년을 더 함께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차량입니다. 좋은 연료, 건강한 음식을 넣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 건강검진하며 충분히 쉬어주는 휴식 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날 지정하기. 일주일에 단 하루 나만을 위한 날을 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 온종일 누워 책 보기,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서 차 마시기, 나만을 위한 비싼 영양제 사기를 죄책감 없이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고민, 즉 무기력한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따뜻한 관계를 맺는 비결,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에 대해 40분 동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은 마치 마음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을 마주하는 용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귀찮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이 감정은 마음의 감기처럼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역할, 직장, 육아을 잃었을 때,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의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실, 내 존재의 이유였던 역할의 상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회사원, 가장, 엄마라는 명확한 역할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역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오고 나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우리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인가? 라는 무서운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이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큰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실감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상실, 삶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건강의 상실. 젊은 시절에는 밤샘 근무도 거뜬했고 피곤해도 하루 푹 자고 나면 괜찮았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관절의 시큰거림, 잦은 피로감,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우리 마음의 자신감을 꺾습니다. 내가 앞으로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실, 삶의 기쁨이었던 인연의 상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은 많지만 정작 지금 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이 고독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힘을 얻는 출발점이 됩니다. 2부, 마음을 위한 실천과 습관.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멈춰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무엇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비상약, 몸을 움직이는 15분 기적. 운동해야지라는 거창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딱 15분만 걸어보세요. 햇볕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햇볕을 맞으세요. 걷는 동안에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대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두 번째, 비상약, 오늘의 작은 승리 만들기. 우울할 때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아주 사소하고 쉬운 오늘의 미션을 하나만 정해서 반드시 완수하세요. 오늘은 밀린 서랍 하나만 정리한다.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낸다. 오늘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준다. 이 사소한 목표를 달성한 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해냈구나. 역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쌓여 우리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 비상약, 마음을 채워주는 행복 음식.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마음의 건강도 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먹는 식단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호두, 그리고 행복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따뜻한 관계와 행복을 위한 지혜. 마음의 감기를 이겨낼 몸의 습관을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의 독을 없애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독, 비교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왜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친구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는 그 여행 중 다퉜던 순간을 보여주지 않죠. 우리는 남의 가장 빛나는 겉모습과 나의 모든 현실을 비교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스탑 외치기, 비교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속으로 스탑이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내 인생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나의 길 선언하기. 나의 길은 다르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라고 3번씩 선언하세요. 이 선언은 내 마음을 즉시 내 삶으로 되돌려 넣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대인관계의 마법.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따뜻한 관계입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언제쯤 전화 올까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잘 지내니?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소중한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제3의 공간을 찾아라. 집, 직장 외에 편안하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동호회,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꼭 기억하세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좋은 말 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4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 이 모든 노력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관대한데 유독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나 자신에게 최고의 격려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선언하기. 우리는 늘 내가 성공하면, 내가 착하면이라는 조건부 사랑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름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의 주름과 굽어진 어깨, 시큰거리는 무릎까지도 모두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거울 속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내 모습이 늙고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존경해. 고생 많았어. 나는 지금의 너를 가장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 따뜻한 말은 나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두 번째 조언, 나를 위한 죄책감 없는 시간 만들기.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한 소비나 나를 위한 휴식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VIP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돌봄은 의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몸은 앞으로 남은 30년을 더 함께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차량입니다. 좋은 연료, 건강한 음식을 넣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 건강검진하며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날 지정하기. 일주일에 단 하루 나만을 위한 날을 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 온종일 누워 책 보기,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서 차 마시기를 죄책감 없이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해결 습관들을 배워보셨나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력을 갉아먹는 숨은 복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비교하기입니다. 옆집 사람은 은퇴 후 매일 골프 치러 다닌다더라. 친구는 자녀가 잘 풀려서 걱정이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삶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교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독을 완전히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교가 독이 되는 이유. 나만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직위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내 삶의 성적표가 사라지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옆집 사람, 친구, 동창에게서 새로운 성적표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친구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는 그 여행 중 다퉜던 순간을 보여주지 않고 자식이 잘 풀렸다는 소식 뒤에는 그 사람의 힘든 노력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장 빛나는 겉모습과 나의 모든 현실을 비교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2. 첫 번째 패턴, 마음의 필터 설치하기. 비교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즉시 멈추게 하는 마음의 필터를 설치하세요. 스탑 외치기. 친구가 자랑을 시작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 때 속으로 스탑 이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내 인생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나의 길 선언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으로 나의 길은 다르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라고 3번씩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내 마음을 즉시 내 삶으로 되돌려 놓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3. 두 번째 패턴, 어제보다 나은 나에게 집중하기.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며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만의 즐거움 점수 매기기. 남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즐거움 점수를 매겨보세요. 아침 산책길에 만난 예쁜 꽃을 보며 느낀 기쁨, 점심 식사가 맛있었던 만족감, 손주와 짧은 통화를 했을 때 행복감. 이런 작은 즐거움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만의 취미에 시간 투자하기. 지난 2편에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취미는 비교를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나의 열정을 쏟을 곳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사라집니다. 취미는 나를 온전히 나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계단 한 칸을 더 걸었고 어제보다 5분 더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60대에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삶의 리듬을 바꾸세요. 젊은 시절의 삶이 숨가쁜 경주였다면 60대의 삶은 풍경을 즐기는 산책과 같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을 조금 늦추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휴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만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꿈꿨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깊은 기쁨을 줍니다. 3. 삶의 관점을 바꾸세요. 나이 들어서 뭘 일하는 생각 대신 지금 아니면 언제?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세요. 옆집 친구의 화려한 여행은 그 친구의 삶이고 내가 아침 산책길에 만난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무기력한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치 마음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멈춰선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귀찮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이 감정은 마음의 감기처럼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역할, 직장, 육아을 잃었을 때,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의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15분 기적. 운동해야지라는 거창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딱 15분만 걸어보세요. 햇볕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주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 습관. 우울할 때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럴수록 아주 사소한 목표를 정해서 성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서랍 하나만 정리한다.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낸다. 같은 아주 쉬운 미션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 뇌는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 일기 한 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떠올리거나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서 감사하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처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 마음을 채워주는 행복 음식 10가지. 여러분, 혹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먹는 식단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여기 60대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 역시 오메가-3가 많고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숙면에도 좋습니다. 바나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초콜릿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시금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많아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계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우울증 완화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혈당을 서서히 올려 기분 변화가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요구르트, 장 건강은 곧 뇌 건강. 유익균이 많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렌틸콩, 비타민 B가 풍부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항산화 성분이 많아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이 중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추가해보세요. 3. 삶을 빛나게 하는 대인관계의 마법.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따뜻한 관계입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쯤 전화 올까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잘 지내니?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당신의 용기가 소중한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제3의 공간을 찾아라. 집, 직장 외에 편안하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동호회,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꼭 기억하세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좋은 말 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60대에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세요. 젊은 시절의 삶이 숨가쁜 경주였다면 60대의 삶은 풍경을 즐기는 산책과 같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을 조금 늦추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휴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만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꿈꿨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깊은 기쁨을 줍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세요. 나이 들어서 뭘 이라는 생각 대신 지금 아니면 언제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세요. 옆집 친구의 화려한 여행은 그 친구의 삶이고 내가 아침 산책길에 만난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앞만 보며 달려가지만 어떤 이는 주변의 꽃을 보며 걸어가죠. 어느 쪽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나의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용기 있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딱 5분 더 웃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당신의 모든 순간, 모든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